이렇게 바리바리. 고생 많아. 이야. 아우님이 야. 너무 고생 많아.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야. 아니 그게 발 밟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2개월 동안 뭐 그냥 갈증이 나서 교감 선생님은 특히 더. 진짜 완전히 지금 300일 됐을 텐데 그냥. 아이고. 쉬어가지고. 아이고 맞다. 금방 나을 것 같아 기분에. 아니요 많이 좋아질 것 같아. 많이 금방 나을 것 같아. 기분에. 박만수 지점장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와. 어떤. 다 우리 이렇게 맨날 교정 관리를 해주니까 저기 봐라 깨끗이 그냥 그러니까. 겨울에 눈 쓰듯이 싹 쓸어놨지. 낙엽 깨끗이 쓸어놨어. 그러니까요, 형님. 아니 교감 선생님이 갈증이 나서 이게 막 그냥 너무 좋대. 저 진흙이. 너무 좋지. 금방 나을 것 같아. 금방 나을 것 같아. 발을 아니 그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글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그리고 되고. 어싱이라는 게 다른 게 없죠. 접지니까. 접지니까. 예, 이게 앉아 있으면 돼. 그래,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낚시 의자고 하나. 봄이 되니까 대자연에 그냥 그게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싹이 나고 아까 저 생강나무에 꽃이 폈다. 자, 오늘 주말 아카데미에 우리 김옥희 교장 선생님이 인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우리 수명산 맨발학교 학생들 2023학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우덕희 행정실장님께서 귀하신 박인회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주말 특강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이분도 우리가 맨발 걷기의 노하우와 30년 하셨더니 또 인생의 노하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고 반갑고요. 우리 우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크게 과장해서 소개를 해드려갖고 제가 송구스럽죠. 그냥 열심히 건강을 이 걷기로다가 저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건강이 제로.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 개복 정말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제 옆에 있는 저희 짝꿍 2달간 그야말로 휴가 갔다 왔어요. 휴가 다리를 이게 지금도 보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또 우리가 맨발로 어떻게 치유되는지 우리도 그 증거를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길을 부어드려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12월 26일까지 걸었거든요. 영하 11도 저쪽 동편에서. 그래서 차가워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걸었는데 오다가 시장 갔다 오다가 쭉 늘어진 이쪽 발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부어가지고 한의원 갔더니 정형외과 가래요. 찍었더니 3개가 금이 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8주 2달이 있어야 된대. 8주 가서 통기부스를 다 뺐는데 또 한 달간은 더 치료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많이 그나마 걸을 때는 안 아파요. 통기부스 할 때는 걸을 때도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었어.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시네, 그죠? 보면서 오고 싶어가지고 환장해요 그냥. 여보 나 저기 데려다 줘. 아우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목발 짚고 겨우 해서 왔다니까 이제부터 맨날 걸을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걸으니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환영. 우리 맨발학교 기존 재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신입생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 네,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청소 끝나고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맨발 걷고 오니까 맨발 걷기가 좋아요. 그러고 오셨거든요. 아니 옆에 계신 분. 강의 좀 들으시고 이게 좋구나 하면 그렇지. 서프라이즈. 반갑습니다. 오셔서 회 선생님께 강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소개가 된 거가 죄송스럽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의사들이 이걸 개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정맥을 끊어서 정맥을 끊어서 여기 심장 세 가닥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15년 전이면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59. 아홉수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홉수를 조심해야 돼. 근데 깨어날 시간에 안 깨어나니까 그게 문제죠. 깨어날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이렇게 깨어나게 됐는데 공사를 막나고 전부 다 올스톱이에요 제가 이제. 왜냐면 지금 그 박하스병을 열지 못했어요. 이 약병 뚜껑을 열지 못했어요. 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갖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때가 이제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이제 너무도 다른 거죠. 제가 회복을 하는 동안 느낀 건데 계속 걸었어요.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갖고 10년이 되니까 제가 병색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환자 같습니까? 아니요, 아주 건강해 보셔. 아니 맨발로 걸으셨어요 그때? 저의 그 맨발 역사는 네. 20대부터 제가 뭐 이 도봉산이고 관악산이고 그걸 설악산, 맨발로요? 대청봉도 다 이 맨발로 걷게. 그때는 맨발을 몰랐을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맨발이 건강에 좋고 뭐 그것 때문에 맨발을 걸은 게 아니고 제가 무좀이 있어요. 몸 열이 많은 사람이니까 발에서 땀이 많이 나니까. 그게 무좀이군요. 네, 발에서 땀이 많으니까 맨발로 하면은 시원하고 또 더 빨리 산행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이렇게 걸리면은 가시라도 끼고 하면은 바로 이게 그때는 젊을 때니까 몸이 유연하니까 바로 발짝발짝 뛰면서 그러니까 편찮을 시기 전에도 맨발로 걸으셨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아, 대단하시네. 제가 한 20대서부터 이게 제가 인체에 열이 많아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맨발로 할 수가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야 건강이 좋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건강에 좋아서 맨발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예. 열이 많으니까 열을 발산하고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게 시원하잖아요. 예, 맨발로 맞습니다. 하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심장을 맞은 거죠. 그 후로는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이 이제 꽝 된 거죠.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니까 뭐 먹거리서부터 과하게 일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양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여기 우리 오 선생님을 저 계족산에서 만났어요. 대전 계족산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거기를 일주일인가 뭐 한 열흘인가 민박을 하면서 계족산만 계속 올라간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이제 휴가를 그렇게 한 곳에서 지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 얘기 나오는데 제가 수명산 해서 뭐 이름도 좋고 그래갖고 좀 수려하고 좋은 데인 줄 알고 수리한 명산. 수리한 명산. 우리 수명의 숫자 수명. 발걸명하고 그래서 이름도 좋고 그래갖고 왔는데 이 손바닥만한 산 아니에요. 동산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맞습니다. 잘려져 있어요. 이게 옛날에 그렇게 잘려가지고 무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좁은 지역을 가지고 그때 인원은 많잖아요. 아파트가. 그래갖고 이렇게 그 맨발 학교를 이게 콘텐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카톡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제가 한번 여기를 와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그거를 우리 듣고 싶은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막 과장되게 그거보다는 우리는 개개인들이 자기 건강에 맞는 그 양생법을 잘 행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거지. 누가 해서 따라가갖고 될 일도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심사숙고해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면 이게 내가 왜 아픈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모든 만병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양방 한방을 제 나름대로 닥치는 대로 이제 학교를 갈까 하다가 학교를 가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할 거니까 그냥 내 한 몸을 지키는 그런 정도로 양방 한방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10년간 몸에 좋다 그러는 걸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그 설립을 했어요. 그래갖고 디톡스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디톡스. 우리 몸의 그 독성이 축적이 젊었을 때는 전부 다 이게 세포가 왕성하니까 배출도 시키고 다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만 기름진 걸 먹지. 독이 쌓인다. 운동은 양은 적지. 그러니까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몸 안에 이 배출물이 배출을 못하고 축적이 되면 그게 인계선에 도달하면 이제 몸이 아픈 거죠. 그리고 누워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내가 왜 아픈가, 왜 이 병이 걸렸나, 그거를 본인만이 알지 의사 믿지 마세요. 의사는 있지 그냥 환자한테 열심히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의 증세를 처음에 경청을 하고 사진을 찍은 거, 피검사 이런 거를 참 관찰을 해가지고 해도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기도 힘든데 요새 환자의 그 아픔을 열심히 듣는 의사도 적고 그냥 이럴 때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사업화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가 여기 연세가 다 이제 있고 하면은 그만큼 살아온 경험이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세를 많이 해서 왜 여기가 아픈가, 또 왜 여기가 이렇게 됐나, 그거를 원인을 알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한방 양방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나.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간절함이야. 간절함. 간절함. 네. 이제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하면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함.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 제가 올해 76인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간절함하고 욕심.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최고예요. 일하는데 제가 어떤 간절함도 욕심 쪽으로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욕심 이런 거 없이 재미로 일을 한 거는 다 성취했어요. 크게 노력을 안 해도 막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뭔가를 이루려고 막 노심초사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하던 일들은 너무 힘들고 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함에 대한 그 절박함, 그거를 제가 아주 굉장히 몸소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반영으로다가 뭐 꿈은 이루어진다. 예? 꿈을 제대로 꾸면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뭐 그런 말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전부들 양자 물리학 갖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의학이고 뭐 물리학이고 모든 기술 영역에서도 양자 물리학적인 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거 뭐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도 많고 그래서 맨발은 지금 이 정도 온도 때부터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겨울에 영하로 내려가는 더군다나 저도 20대서부터 40대 한참 걸을 때는 눈 위에도 다니고 왜? 이게 열이 많으니까 또 젊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뿜어내거든요. 이긴단 말이에요. 냉기도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수술하고 나서는 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할 때는 제가 자제를 했죠. 물론 이제 계룡산에서 우리 우서들 만날 때는 날씨도 그때 가을이었고 또 이 황토가 적당히 수분 머물고 해서 발바닥 마사지 그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평평한 데만 걷는 것보다는 굴곡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신경이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할 때 이게 치매도 안 오고 이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 건강 뭐 피트니스 뭐야 그 박사학위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보폭을 넓혀라. 뭐 또 볼 때 이렇게 정면을 조금 상향으로 보고 가슴을 피고 뭐 이러라고 그러는데 참 뭐 아닙니다. 그 우리는 잘못된 그런 그 학설을 박사가 얘기하면 다 쫓아가는데 절대 안 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네 발로부터 진화한 동물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DNA는 농경 사회를 오랫동안 해갖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상체가 이렇게 굽은 게 정상 자세예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 DNA는 아주 작은 반작용을 지속적으로 줘도 그거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체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좀 어눌하게 이게 우리 이 체형이에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수천 년 내려온 DNA가 발전돼서 온 체형을 이렇게 한다고 서양놈하고 똑같이 안 돼. 내 거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고 그 다음에 보폭을 넓게 하는 거는 이렇게 편편한 데서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굴곡이 있는 데서는 될 수 있으면 보폭을 짧게 가져야 돼. 짧게. 산에 가셔가지고 보폭을 짧게 하면은 절대로 다치질 않지.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스텝을 미싱하지도 않고. 근데 뭐 어디 여쭙자는 그 박사들 얘기 듣고서는 저런 데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텝을 미싱해갖고 발이 지치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걷기를 하시면서 내 몸에 맞는 내가 제일 편한 자세 그걸로 걷기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영양 보충을 해야지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입니다. 여러분이 숨 한 번, 숨 한숨 못 쉬면 끝나잖아요. 근데 공짜로 받는 숨이니까 숨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건강에 제일 좋은 게 왜 깊은 숨을 쉬어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깊은 숨. 우리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뭐 영양분이고 고기고 뭐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또 어머니 뱃속에 부력에 의해서 떠 있잖아. 중력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제일 행복했는데 10달이 돼갖고 나올 때쯤이면은 엄마 뇌하고 모든 이 세포 신경 조직이 밖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뭐 하고 무슨 생각하고 뭔 얘기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딱 끊잖아. 대충을 딱 끊으면은 공급이 안 되니까 꼭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물속에 1분만 있어도 나와갖고 하잖아. 이게 숨을 쉬는 그 갓난 아이가 그거를 first breath라고 그래요. 첫 번째 숨. First breath. 숨을 깊이 쉬게 하고 이렇게 첫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애는 미숙아로 태어나갖고 바로 인큐베이터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그 숨이 중요한 건데, 제가 이 단전호흡을 한 20년을 했어요. 단전호흡을 한 20년을 했지만 이 단전호흡의 정도를 한 20여 년 찾아 헤맸는데도 정답을 못 찾았어요.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틀려.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가 그 찾은 거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그 단전호흡을 가지고 특허까지 등록하고 100살 125세까지 살겠다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그 양반 책도 읽고 그 양반이 뭐 고산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95세, 그러니까 노익장으로는 진짜 짱이죠. 그렇게 장담하던 분도 98살인가 97에 가셨어. 제가 그 일정도 뭐 이렇게 하고 그 양반을 한번 본다고 그래 했는데, 그 양반이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단전호흡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갖고 제자들도 많이 데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받은 그 교육은 일본의 최고 유명한 조동종의 어떤 스님으로부터 그 호흡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하는 이 호흡법은 이 숨을 멈추고 무 하고 내뿜는 그 무사도 쪽에 가까운 그런 호흡법을 이 양반이 전수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이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고이면 썩어. 자연스럽게 들고 나고 해야지 그게 좋은 숨이지, 인위적으로 숨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신 수승, 하강, 화는 밑으로 내리고 찬 기운은 위로 올리고 뭐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가 절대로 물이고 공기고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야지 좋은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정지를 시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뺏고 그러는 숨은, 그러니까 호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내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로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시작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단전호흡을 지금 선방에서 뭐 할 때 가부좌를 틀고 뭐 꼿꼿이 서서 꼿꼿이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요즘 생활 방식으로 그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뭐 어디 그 갔더니 그 사람들이 시범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반가우자 나는 내가 이게 더 편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시오. 응?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주장하는 거야. 100년 전에 한 그래서 이것들이 엉터리로구나 내가. 그래서 일어나서 아이고 여기서 신경이 앓고 뭐 있어.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몸이 편해야 돼. 그리고 편한 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선을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자리에 누워서 내 몸을 완전히 이완을 시켜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잠들기 전이니까.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은 절대로 코로만 하시나요? 지금 나이 드셔가지고서는 코를 도는 분들이라든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딱 말려요. 어디가면 입을 벌리고 입으로다가 호흡을 하게 되면 입으로다 공기가 다 들어가면 입이 말리고 입안이 말리고 그래서 또 입으로다가 코로다가 숨을 쉬고 호흡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는 숨을 먼저 들어 마시고 내뱉는 걸로 아는데 그게 거꾸로야. 호흡 내뱉는 거야. 호흡 들어 마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유념하시고 우리 몸 안에 착한 기운을 전부 내뱉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숨을 천천히 고요하게 옛날 선사들이 단전호흡을 가르칠 때 숨을 여기다 깃털을 갖다 코에다 해도 깃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고 조용히 소리 안 나게 호흡을 하라 그러고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호흡을 몸에 박한 기운을 내뿜는 거를 수를 제가 혼자서 쉬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면서 제가 몸 안에 있는 그 공기를 내뿜는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나쁜 기운을 내쉬는 숨하고 같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념을 하면서 이렇게 쉬어요. 그래갖고 저는 7에서 8번을 쉽니다. 날숨을. 그리고 들숨을 코로 하신다고요? 코로 네, 내가. 절대로 코로 하셔야 돼. 입으로 하는 거는 어떤 그 운동을 할 때 인위적으로 하고 이런 무술 운동을 할 때 입으로다가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호흡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버릇을 코로다만 하는 걸로 제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날숨을 하시게 되면요 지절로 들숨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호흡을 깊은 호흡을 벌어들여요. 또 의념을 하는 거에 생각으로 배꼽 밑에 단전거지 그러면 이 배를 이렇게 내밀고 다섯을 취해요. 대충 제가 보면은 재채경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섯으로 만족해요. 이거를 시작을 맨 처음에 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뭐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깨는 거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누워서 하는 와선이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텔레비 같은 거 이런 거 보실 때도 의자에 이렇게 기대 않고 이게 자세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60이 넘으면요 그냥 자세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해도 이 나쁜 자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장기에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다음날 뭐 갑자기 왼쪽 무릎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 또 이제 관절염에 나이가 있고 해갖고 의사한테 쪼르륵 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 인대가 뭐 어떻게 됐네 뭐 하고 수술을 하는 거야 이 도둑놈들이. 왜? 의료 수가가 많이 나오니까 또 보험에서 또 공짜로 해주니까 쉽게 우리 주위에 전부들 지금 무릎 관절 수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제 그걸로 절단난 거야. 이제 내 뼈, 내 이 근육, 내 신경이 마비가 되는데 이게 내 다리요? 내 무릎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보고 안짝대. 우리 세포는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우리가 내 몸을 너무 고귀하게 안 하는 죄로 신경이 전부 죽어가. 왜냐면 우리 뇌파에서는 내가 안 쓰는 건 뭐 필요 없나 보다 하고 뭐 딱딱 끊어버린다, 퇴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골고루 운동을 하고 해가지고 내가 죽은 세포도 다시 신경세포를 살려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두서없이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데 다 우리가 웰빙, 잘 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저는 죽었다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든지 좋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고 또 직접 접해보고 그러는 편인데, 제 주위 사람들 아유 나는 그렇게 했거지 뭐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야 그렇게 살지 말어. 그럼 차라리 뒤집어려라. 속색이지 말고. 그러니까 암은 아니었었네요. 네? 암은 아니죠.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암은요 내 몸 안에 세포가 이상 반응을 해갖고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면 그놈도 생명체예요. 그놈도 살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도려내죠. 그러면 이놈이 수성이라는 건 너가 날 죽여? 그럼 도망간단 말이야. 딱 가서 숨어. 근데 의사는 그 먼저 찍은 사진 가지고서는 이제 뭐라 그래, 그 세포 검사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조직 검사. 조직 검사에서 여기가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놈만 절개해낸단 말이야. 얘들의 왕초는 벌써 딴 데로 가서 꽉짱 숨어버렸는데. 전이가 됐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건드리면은 이게 이제 죽는 날을 제쳐주는 거예요. 차라리 달래서 아이고 야야 나 좀 살려도 같이 살자. 그래야 되는데 인구 새끼를 죽이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못 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 섭생이 나빠가지고 암 세포가 생길 수도 있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암 중증이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요접을 하고 뭐 하면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아주 적은 거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의 삶을, 근데 우리 살아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던 뭐 형제들이 친구하고 싸우던 뭐 싸우고 나서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닌데 싸웠지 진짜로 싸울 일이 있었을까? 달나라도 가보고 싶고, 이게 심장 수술했으니까 심장도 바꿔 끼고 싶고, 제 DNA를
냉동 보관해갖고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또 살아보고도 싶어요. 근데 그게 가장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하면은 공부를 해보는데 저는 지금도 그 젊은 애들 하는 그 4G, 5G 메타버스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세월을 한다고 관심이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 못하면은 억지로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하니까 백세 시대에 죽지도 않아요. 저는 죽을 수도 없어. 머리가 맑아야 돼. 치매가 한번 치매에 끌려 들어가면 급시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멍해지는 기분을 여러 번 느꼈어요. 이게 지금도 단어가 잘 안 나오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사람 이름을 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딱 유연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나이 탓만 할 수가 없죠. 그래갖고 굉장히 뇌 활동을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30분이고 1시간을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가 활력을 찾아가지고 세포 조직이 이게 왕성해지면은 우리 기가 피를 리드를 해요. 기가. 그래서 기혈이라고 그러잖아. 기혈이 왕성해지면은 노화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인체의 기본이 뼈,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를 조금 일깨워줘야 돼요. 신경세포를 일깨워줘야 내 몸 곳곳에 신경세포가 다 골고루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수명이 길게 노화를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급격히 나빠집니다. 네. 급격히 나빠진다. 막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전부들 소금물로 가글 하시고 소금물로 코 가글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왜냐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입안에 우리 입안에 치아가 나빠지면은 여기서 입안에 그 박테리아가 하루 귀, 눈, 뇌로다 가잖아요. 이게 치매 환자의 100%가 치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잘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데요. 저기 소금 가글은 언제 양치질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는 건가요? 양치를 하셔도 좋고 가글만 해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치약으로 양치질 하고 난 후에 코를 하고 나서 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깔깔하고 막 네. 뭐 기분도 나쁘지고 그렇잖아요. 저녁에 가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여러분의 기를 왕성하게 하는 기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 기차다. 기가 이게 우리 건데 기똥차다. 다 잊어먹었어. 근데 그 기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와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텔레비를 볼 때도 제가 잠깐만 저 의자 이렇게 앉아서도 척추를 걷어 세우고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최고의 호흡은 내 몸이 유연해야 돼요. 누워서 하는 것도 내 몸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경지를 가면은 그거의 최고의 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편안해지거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도 얼마나 큰 운동인지 몰라요. 우리 몸에서는. 생각도 생각을 운동이다. 많이 하는 사람 몸이 경직돼.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은 물처럼 딱딱해요. 고민이 많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 딱딱해. 하늘하늘한 사람들 있죠? 병도 안 걸려. 우리 정진철 지사님 평한 거. 이렇게 막 체격도 좋고 막 힘이 막 금방 죽어요. 제가 그 선배들 보니까 장군이야 장군. 저분들 뭐 완전 뚝배고 뭐 술도 내작이고 다 잘 살았어. 근데 70 중반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 거리죠. 그런 사람이 오래가. 그만큼 몸이 내가 뭐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빨리 꺾거든. 빨리 꺾어지. 근데 내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뭐 아이고 뭐 내가 뭐 아이고 도전을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최소한 운동이 다리 운동인데 이 몸의 힘을 빼고 걸을 때 극대화된다 이거예요. 우리 뼈마디랑 모든 그 내장들이. 그래서 기 운동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동작만 해도 자, 내 이 손바닥 살짝 표면이 팽창이 다 되고 기가 모아져요. 귀가 모아지네. 말만 해도 기 얘기만 해도 기가 내 몸에 예, 도는 거를 느껴진다. 아까 제가 은염이라고 그랬죠. 생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생각을 은염을 현실화하는 동물로 수만 년 이렇게 진화 발전한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세포가 은염에 의해서 진화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21세기에 양자물리학 쪽으로도 대입을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하고 잘 아는 데는 내 고향집에 우리 어머니한테 부산인데 내가 눈 감고 그 생각만 해도 나는 이미 벌써 집에 가 있잖아. 이게 그냥 안 보이고 뭐하고 하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요. 우리 인간이 이미 수천 년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이 모여서 이렇게 생긴 거요.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거를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예. 이게 아픈 환자를 저 미국에 있는 환자를 전화로 상태만 다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있지 그걸 한번 이 몸에 대해서 정확한 그 진단 한번 내려볼게. 그래갖고 환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 상태 이런 거를 좀 먹어봐라. 가만 있어봐. 내가 약제를 다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실제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그 한약 따진 판결을 거기다 다 올려놓고 전자장치로 저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과학자라는 게. 그래서 과학자가 미친놈이에요. 그냥 생각을 바로 행동, 액티비티하게 실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생각만으로도 진화를 이뤄온 동물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한데 요즘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안 쓰죠. 에? 지금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만물의 영장인데 그거 얼마나 그 나쁜 생각이야. 꼭 열병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감기 걸린 것도 비실비실 기운도 못 차리잖아. 여름에 똑같은 거예요. 겨울에는 냉적, 여름에는 그 온전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걸 버티지 못하니까 여름에 더위를 먹고 뭐 감기 기운이 있고 그러는 애들이 그러면은 오이지 있죠, 오이지, 짠 오이지, 그거 해서 시원한 물에 그거 먹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위 먹었을 때. 조상들이 다 지혜가. 그다음에 지금 냉적 하죠. 그러면 감기 기운 모여 할 때 생강차. 생강을 지금 법제를 해갖고 좀 강하게 하는 생강 기운을 약 우리가 그 한방에서는 뭘 그 약을 법제한다 그래요. 그렇게 가공을 해갖고 그 약효를 극대화시키는 거를. 근데 뭐 집에서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생강차를 조금 좀 세게 진하게 끓여갖고 해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먹으면 그 냉적도 몸을 따뜻하게 더워주니까 이렇게 찬기가 나가는 거지. 입으로 그냥 대부분은 입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은 긴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빼먹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우리 어린애들은 태어나면은 탯줄 끊고 태어나면은 이 천공이 말랑말랑해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 이때는 이 천기를 여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젖이 그 뭐 얼마나 영양분이 있겠어요. 영양학자들이 따지는 그 엄마 젖의 영양가는 최소한의 그 영양 그 칼로리지 그렇게 뭐 최고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6.25 때나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엄마 젖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래도 애들이 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 공기 중에 너무나 많은 좋은 미네랄이 있는 거야. 영양가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이 좋은 호흡을 할 때 훈련이 잘 되면 어떤 쪽으로 이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횡격막으로 다 호흡을 하면은 이 배의 꼭주위 배로다가 은염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생기를 한껏 들어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 마시다 보면은 횡격막을 다 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공기를 팽팽하게 몸이 팽팽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하게 아주 부드럽게 코로다가 숨을 내쉬는 이걸 연습을 하면은 아니 공을 안 들이면은 뭘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건 다 아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스님네들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나를 먼저 할 때 내 호흡량이 얼마인 거를 내가 몇 번 얼마만의 양을
들쑥을 씌워야 되는 거를 내가 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들숨 날숨을 하면서 하면은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그거가 내 숨이야. 그 숨을 찾을 때까지는 5번 나는. 하다가 숨이 가빠가지고 그때는 중지하고 내지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시행착오가 자기 숨을 깊어진다. 찾는 거에 날숨을 하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입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숨을. 입을 테이프로 붙여. 아니요, 생각을 딱 코로 내뿜는 지금 신선하고 좋은 이 우주에 좋은 공기가 코로 들어온다고 그죠? 와사나라 그러셨잖아요. 누워서 의념을 하고. 코로 들이쉬고 코로 들이쉬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서 배를 불룩하게 하고. 배를 불룩하게. 알고 하는 거 아니죠? 알고 얘기하는 아니 거 지금 그대로 제가 모습하는 거라. 아니 지금 그 말씀 안 했어. 아니. 그렇게 되면 얼마 못 해요. 내가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를 살짝 띄고 혀를 입천장 이하고 연결선을 딱 잡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맞는 거예요. 그게 한 게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그게 맞는데 나는 단전 호흡을 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 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천장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몸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짝 되는데요. 안 되고 그게 호흡이 잘 들어가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이니까. 근데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그냥 좋은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천장에 혀를 되고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시작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를 볼 때도 이렇게 하면은 덜 피곤하고 호흡을 하면서도 그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생각이 많을 때는 호흡할 필요가 없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무게가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리 몸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각.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멍 때리라 이거요. 네, 선생님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예. 그러면 테이프를. 날숨을 아까 먼저 하라고 하셨죠? 예. 네, 들숨이 먼저가 아니고 날숨을 먼저. 네. 날숨을. 그렇지. 그게 정확한 방법을 한 번만 더 복습해 주세요. 제가 우리가 명심하게. 네,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오랫동안 호흡한다고 그러잖아. 그 호흡 화자를 하면은 호는 날숨이요. 날숨. 흡은 들숨이. 들숨, 호흡. 그래서 호흡. 먼저 몸 안에 탁한 기운들을 전부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고. 마시고.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하겠네요. 생각을 나의 몸에 있는 더럽고 나쁜 기운이 다 나가라. 그다음에 다시 배를 부룩하면서 들어와라. 생각을. 하면서 코로만. 입은 이제 테이프를 해야 되는 여러분 거야. 다 아셨죠? 네네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신 선생님께 제 시집을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제가 30살에 30살. 뉴욕으로 가서 이민 가서 이민 가셨어요? 오, 45년을 미국에서? 오. 네. 대한민국 국적도 회복했어요. 제가 나갈 때도 힘들게 나갔는데 다시 영주 귀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한 2년 준비해갖고 작년에 주민등록도 받았어요. 아, 미국 국적을 가지셨구나. 어디에 정착을 할 건가 아,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미국에서? 저는 엔지니어. 엔지니어. 엔지니어로
뭐 고생도 많아요. 하여튼. 미국서 자녀들 다 양육하셨겠네. 예. 자녀들 다 다 성공했겠죠. 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냥 뭐 희노애락의 애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이 걷는 그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뼈가 벌써 튀어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그 발이 여기가 이게 이 혼이라 그래요. 어? 예, 그 뼈가 이렇게 젊어서는 안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50대 그 넘어서 뼈가 생겼어요. 나온 거가 이 뼈가 지금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릴 때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손이 뻣뻣하고 저리고 저는 내 몸을 가지고 지난 10년간 여러 실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지금 발톱이 죽었습니다. 왼쪽 발톱이, 엉덩이 발톱이, 저번도 지금 그러면 없어진대요. 여기 유정 씨도 가봐. 발 좀 봐봐. 발 좀 검사하자. 이렇게 무좀기가 있어서 발톱도 지금 이상이 오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댔어요. 저렇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 제자도 있고 그런데 저 상도동에 신림동하고 반신불수가 돼서 한 10년 집행 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휠체어 갖고 오는 사람 이게 우선 제가 시체 검사부터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의사도 아니고 돌팔이도 아닌 사람. 그냥 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좀 활력 있게 살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젊을 때보다 그게 떨어지니까 뭔가 살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발톱 그러면 이거 하면은 자동 없어져요? 제 발이 이게 진 거예요. 이 발이 여기가 이렇게 됐고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졌네. 무좀은 절대로 무좀약 먹으면 안 돼요. 무좀약 먹으면 안 돼. 절대로. 내가 발톱. 의사가 처방해준 무좀약 먹고 한 10여 년 전에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이 무릎이 고무다리야. 미국에서 사신 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 바로 동네 의원한테 갔더니 지더라더니 아유 급성 간염이네. 급성 간염. 그러니까 그 무좀약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거의 원인이다 그러더라고. 왜? 간에 무좀약이 독하니까. 약효 발행을 여기까지 가서 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좀약이 얼마나 독해요. 그러니까 간이 먼저 상한다. 영모는 뭐 약보다는 덜하겠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서는 혈관 주사 이렇게 굵은 거 있죠. 이렇게 큰 주사를 그거를 뭐 무슨 주사인지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여기 요 선생님 주변으로 이렇게 사진 한 개 찍겠도록 이렇게. 저기 지난번처럼 네. 앞에 놓고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저렇게 네, 그렇게. 저는 뭐 그냥 뭐 제가 뭐 한참 어리잖아요. 주름만 많지. 근데 저는 생활 건강이 뭐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한다면 저는 늘 하는 거니까. 그렇지. 첫째는 많이 웃는다. 많이 웃는다. 일부러라도 웃어라. 왜 우리 뇌는 이게 진짜 웃는지 가짜로 그걸 몰라. 그걸 구분을 못 합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 웃어버린다.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자기 몸에 나쁜 것을. 그러면 부장님, 학생분 3초만 웃어보죠. 5초. 자. 웃음은 예. 길게 많이 웃어라. 자.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억지로 웃기 시작하면 계속 한 15초 웃는 거예요. 예. 어떻게 웃나?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예를 들어.
또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두 번째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출퇴근할 때 기둥을 잡으셔야 돼.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무릎. 이걸 저걸 많이 하더라고. 잡고 한 20초 정도 잡으면 전체. 그다음에 이 항문에 힘을 주고. 힘을 주고. 딱 하면 엉덩이에 히트가 올라가잖아요. 네, 딱 올라가지. 전체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걸 하루에 100개씩 100개씩. 20년 젊어진다. 평균은 30년으로 내린다. 세 번째는 테레비를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기대에 앉지. 쇼파에 들어누워서. 또 대부분 의자에 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폼밀러가 있어요, 집에. 그걸로 계속 잇몸을 겸해서 보는 거예요. 앞뒤로 굴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근이 생성돼요. 그렇게 하시면 모든 근육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100세는 문제 없어요. 아이고, 야, 우리. 잠깐만, 왜 오래 살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오래 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이 수천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일 내가 듣기 싫은 게 오래 산다는 노력을 한다는 게 노력은 중요한데 왜 오래 산다고 얘기하나 이거. 자, 이거 빨리 이리와. 정말 많이들 오셔서 주말 아카데미 수명산 주면 아카데미 참석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수명산 맨발학교 하면 건강하게 하면 행복하게가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수명산 맨발학교 하면은 행복하게 하면 건강하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수명산 맨발학교 건강하게. 박정수님이 가져왔고. 그래, 종순 씨가 이거 여기다 놓고 사진 좀 찍어. 떡도 그렇고. 우유 안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먹을 사람만 다 먹으면 돼. 떡이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주말에 그지? 아유, 떡을 맛있는 떡이네. 무슨 떡이야? 응? 이렇게 해서 여기 젓가락 갖다 놓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토마스 회장님이 오니까 더 자리를 빛내주니까 너무 고맙다. 예. 아니, 이게, 우리 또 스텔라님도 항상 열심히 하셨지만, 또, 겨울에는 또 하지 않는 게 또. 좋다 그래. 좋다 그래요? 우리 스텔라님이 아주. 겨울이고 추워도 열심히 했어. 8월달까지 하고 건강검진해서. 저 이번에 가서 콧마을하고 교육받은 건데 doktor한테 자식한테 부인한테 남편을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그 얘기도 중요하다, 그죠? 맞아. 본인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힘내라 있으면 귀가 통한대요. 진짜로? 그렇게 그래서 양자 부대가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에요. 오.